2012년 2년 연속 대한당구 연맹회장배 당구대회에서 3위를 했는데 이번에도 일단 3위는 확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두 선수의 뱅킹. 선수들이 보통 갖는 그 개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특성이 있는데 배진신 선수도 개인의 특성이 좀 강한 편이죠. 저는 바람은 이제 그게 당구로 좀 노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구 경기에 특성화되는 그런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차유람 선수가 인터뷰에서 배진실 선수가 조용하고 아주 차분하고 침착한 선수다라고 했는데 어떤 선수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렇듯 자기 것을 많이 해내려고 합니다. 긴장하지만 그래도 자기 그 내용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 선수고요. 네. 뭐 이 선수가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테크닉 부분에 있어서 별로 부족하지 않아 보였고 굉장히 그때는 이제 학생 신분이요, 고등학생 신분이었었기 네. 때문에 앞으로 비전적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뭐 학교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슬럼프를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훈련장에 가서 훈련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옆에서 한번 봤는데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6번이 브레이크샷에서 들어갔고요. 자, 푸시를 하는 것이죠. 네. 맞춰서 1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차유람 선수도 푸시를 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계속 할 수가 이런 있는데. 경우는 이제 1번이 보이기 때문에 네. 안 받을 이유가 없죠. 네. 1번을 바로 초이스를 할 겁니다. 차유람 선수가 뭐 템볼 경기에서 조금 페이스가 없었다 그랬는데 페이스가 많이 나빴습니다. 많이 네. 나빠서 거의 자기 걸 거의 못 친 상태로 네. 그래서 나인볼 경기만큼 뭔가 움직여 보자는 그런 각오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우승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중요한 게 아니고 김가영 선수나 차유람 선수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스케줄이 세계대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자기 기량을 만들어 가느냐 중요하죠. 또 바로 이제 중국에서 국제 대회를 네,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김가영 선수, 차유람 선수는 그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 6월 말에 펼쳐지는 그 대회 네. 두 종목, 텐볼, 나인볼 두 종목 두 선수가 이번 대회를 끝으로 랭킹이 정리가 돼서 이제 출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텐볼 경기에서 이미 결정이 났죠. 그래서 두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 두 종목에 그러니까 나인볼 경기에서는 차유람 선수가 베트남 아시안 게임 때는 금메달을 땄었거든요. 네. 그래서 2연패를 할 것이냐. 또 그때 당시에 김가영 선수가 또 메달을 못 땄었는데 김가영 선수가 또 이번 대회 재패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대만과 중국의 벽을 과연 어떻게 두 선수가 넘어갈 것이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6월 말에 시청자분들도 국민들의 관심도가 필요합니다. 네. 두 선수가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잘하고 있으니까 금메달이 나올 것 같은데요.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캐럼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잘 맞췄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려운 곳으로. 공이 지금 저렇게 꼬여갑니다. 네. 수비를 해놨고 수비된 공을 맞췄는데 다시 역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넣을 공간이 없는 디펜스가 돼 있죠. 그래서 역시 다시 디펜스를 할 거냐 하면 또 공격적으로 몸을 한번 해볼 거냐 선택을 해야 되죠. 팽팽한 수비전으로 자, 펼쳐지고 해봤는데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배팅이 강했습니다. 조금 더 슬로우 샷을 했다면 일본이 튀어나가는 속도를 좀 조절을 해서 다른 공을 3번을 넣을 수 있었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차유람 선수가 또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네, 바꿨죠. 네. 좀 짧게 지금 잘랐는데 뭔가 지금 심리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갖고 싶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너무 멀었나요? 일적구와 큐볼의 거리가 가깝고 그 다음에 일적구와 포켓의 거리가 멀 경우에 시야의 장애를 받습니다. 이럴 경우는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한 발 뒤로 물러서 거리를 라인을 확보한 다음에 엎드려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으로 도움을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점프샷을 준비하죠. 네. 이미 또 공격한 공이 또 디펜스가 돼서 자, 타임 체크하고요. 네. 네, 익스텐션 사용합니다. 40초를 벗어나면 세컨 아웃을 들어오죠. 2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 10초 내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타임을 부르게 돼 있죠. 자, 1번을 맞았는데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한 대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자, 1세트 아직도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못하고 있고요. 초반 페이스가 참 중요한데요. 네. 모든 경기가 어느 대회든 이 첫 게임의 첫 세트를 참 잘 다뤄야 되는데 그냥 쉽게 따는 것과 랠리가 된 상태에서 따는 것, 그 다음에 본인 페이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는 것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차유람 선수가 그 부분을 잘 조율을 못하는 편입니다. 네, 일단 배진실 선수가 먼저 1번. 잘 넣었죠? 네. 굉장히 이 큐볼의 사이드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저렇듯 그 인터뷰할 때와의 표정이 지금 많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할 때는 굉장히 그 순진무구한 그런 것이 보였는데 네. 시합에 딱 들어가면 표정이 달라지는 네, 배진실 선수. 그래서 그러네요. 조금 이 비전 있게 봤었거든요. 인터뷰할 때는 화이팅도 힘없이 하더라고요. 아하, 지금은 디펜스를 왜 했는지 잘 납득이 네. 되질 않습니다. 공략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고요. 양쪽 다 나왔는데 저게 이제 그 상대 선수에게 의외성을 주는 겁니다. 왜 공격을 하지 않았지라는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우인데 배진실 선수에게 그게 많이 비춰집니다. 분명히 공격할 공이었는데 지금 디펜스를 했거든요. 네. 자, 점프로 성공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배진실 선수가 공격을 했었더라면 당연하죠. 하는 아쉬움이 했어야죠. 남네요. 네. 자, 점프샷을 하고 난 이후에도 3번과 9번의 컨비네이션을 지금 포지션을 만들어 놨거든요. 자, 눈빛이 달라집니다. 자, 컨비네이션으로 바로 끝낼지. 네. 돌아 나옵니다. 지금 얼른 보면 바로 표가 났는데 네. 컨비네이션 들어갈 때 조준할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샷 동작에서 먼저 몸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자신은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사전에 몸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샷 라인을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이 선수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자, 다시 또 디펜스 들어옵니다. 네. 공이 지금 또 9번과 5번, 4번이 한 라인에 들어가서 지금 꼬여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3번을 넣는다 한들 많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모여 있어서 또 디펜스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맞춥니까? 일단은 9번을 일단 건드렸는데요. 틀어 놓는다고 계속 하기는 했는데 네. 그 틀을 또 벗어나지 못합니다. 4번이 지금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공인데 저 경우에 디펜스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데 디펜스 자체도 어렵습니다. 자, 어떤 또 수비를 보여줄지 일단 보조 큐를 사용하는데요. 가능하다면 4번을 거의 맞추지 않는 듯 그래서 9번을 캐롬샷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도 있는데요.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H 못했죠. 네, 들어가진 않고 흐트려 놓긴 잘했는데요. 이게 지금 하나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공격을 할 수 있었다면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실패를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이닝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순간의 어떤 그런 그 초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배진실 선수 무난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차분하다는 말이 바로 저런 상황일 때 급 당황하지 않고 또 너무 흥분되지 않고 자기 것을 샷 동작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 네. 8번이 조금 까다롭게 보이긴 하는데요. 문제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7번 포지션만 잘 들어오면
한 라인, 그러니까 1라인으로 들어오면 되죠. 그래서 네. 지금도 컷샷으로 밀어서 다시 그 벽 쪽으로 큐볼만 이동해주면 끝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게 이렇게 또 실수가 나오는데요. 전혀 예상 못한 네. 상황. 본인도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치는 순간 지금 몸을 돌렸는데요. 그러니까 눈을 돌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포지션에 대한 어떤 집착이 불러오는 현상이죠. 그래서 적구에서 눈을 떼지 않는 그런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다음 공으로 마음을 그렇습니다. 돌렸네요. 마음이 뺏긴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을 볼 때 잘하는 걸 보고도 배울 수 있지만 실수하는 걸 보고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7번 공 대회전 시켜서 8번 포지션 아주 잘 나왔습니다. 경북에 108cm 30번이면 심판 들어가세요. 벽 쪽에 붙어 있는 공을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요. 네. 떨어져 있을 경우는 확률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렇죠. 붙어 있을 경우는 바로 바운드가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스럽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죠. 네. 네, 네, 성공을 좋습니다. 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네, 9번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1세트 다소 길게 이어졌었는데 네, 그렇죠. 차유람 선수가 일단 먼저 점수를 가져갑니다. 자, 화면에 보인 저 학생 선수는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선수인데 네. 이번 대회 출전을 해서 나인브리즈 김가영 선수에게 8강에서 탈락을 했죠. 네. 그래서 보청기를 지금 끼고 있는데 이 선수도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소질 있다고 하겠습니까? 본인의 열정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네. 당구를 하는 선수들은 어떠한 그런 불편한 거 또 어떠한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당구를 통해서도 이겨낼 수도 있고요. 또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배진실 선수가 공을 5개 남겨놓고 깔끔하게 갈 수 있는 그 과정이었는데 포지션을 우선하려고 하는 그런 집착이 바로 실수를 낳게 돼서 한 세트를 잃고 말았습니다. 네, 한 번에 끝내려고 하다가 그렇습니다. 결국 1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게 마음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정리를 참 잘하는 게 앞으로의 경험을 쌓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브레이크샷. 좋은데요? 네, 좋죠. 브레이크샷이 파워냐 스피드냐 정확도냐 이야기합니다. 다 필요하죠, 사실은. 근데 네. 그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레이크샷 자체도 루틴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순서에 의해서 임팩트 마지막 끝날 때까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런 절차를 본인이 만들어놔야 되겠죠. 일단 브레이크 샷에서 3번이 들어갔습니다. 자, 잭업 샷 들어오고요. 자, 2번이 사이드 포켓인가요? 이번에 배치가 잘 됐기 때문에 네, 런아웃 해야죠. 네. 네. 근데 대체적으로 또 이렇게 쉽게 떨어져 있을 때 방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잘 올려다가 또 실수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흐름을 잘 이용하는 그런 패턴이 또 필요합니다. 어느 게 또 맞는 거냐는 또 이런 부분들도 대두가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몰입하는 몰입도 수준 자체를 올려놓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쉬우니까 조금 대충 치고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치는 것은 시합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네. 쉬울 때일수록 더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비껴치기를 통해서 8번을 조금 맞추지 않고 네. 돌아오려고 했는데 저런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포지션 진행 과정에서 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6번 위치까지 조금 더 근접하려고 했던 그런 그 목적이 좀 상실됐는데 이제 스탑샷을 해놓고 7번을 공략해야죠. 여기에서 무리하게 끌어친다든지 다른 그 테크닉을 쓰게 되면 또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네. 스탑샷을 하고 7번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하단을 그렇죠. 공략했고요. 자,
붙어 있는 8번을 위해서는 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가볍게 밀어야 되는데요. 네. 네. 소프트 팔로우가 필요하죠. 약하게 밀어치기. 아, 너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 마땅치 않죠? 네, 좀 까다롭겠는데요. 본인 생각과 지금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큐 라인이 뒤축이 들린 상태에서 밀어치기가 공이 찍히는 현상이 일어나서 수구가 전진 회전이 사용되지 않았죠. 예,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김가현 선수도 그런 모습이 한번 나왔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7번에서 8번 넘어오는 타이밍이었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공 3개 남겨놓고의 어떤 그 포지션 미스라고 합니다. 저런 경우를. 그래서 디펜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네. 자, 하단으로 보내놓죠. 아, 대단합니다. 네, 잘 보내네요. 네, 너무너무 잘 네. 보내놨습니다. 일단 수비가 잘 됐습니다. 자, 배진실 선수 입장에서는 포지션이 안 됐을 때 약간의 기대를 했을 텐데 디펜스를 하더라도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겠죠. 그런데 너무나 디펜스를 잘 해놨습니다. 네. 자, 빈 쿠션 쳐서 8번의 두께를 조금 많이 맞춰서 보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전 들어가죠. 여기서 당점은 상단 당점입니다. 거의 뭐 11시 방향 정도의 당점으로 네. 약간의 스피드를 넣어놓으면 멈추죠. 아, 조금 빗 맞았습니다. 네. 쉽지는 않네요. 네, 이번에는 뭐 떨어지긴 했는데요, 조금. 네, 거리와 네. 각도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주 들어가네요. 얇게 맞추면서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내려오는데요. 선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위치입니다. 9번을 넣을 수 있는데 네. 잘못하면 큐볼이 반대쪽 포켓에 스크래치가 나올 수가 있고요. 스크래치를 방지하려고 하면 9번을 넣기가 또 어렵게 되고 사이드 포켓이 또 유혹을 하고 있고요. 포켓 2개가 지금 흰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너를 바라봤는데 자, 피했는데 9번이 안 들어갔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렇죠? 멈춰있군요. 이런 부분이 뭔가 하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행동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럴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죠. 혹시 아니 없을 거라 이런 생각들이 확실한 결론이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네, 2세트는 배진실 네, 선수가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브레이크 샷을 차유람 선수가 했을 때만 해도 런아웃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했어야죠. 네. 김가영 선수, 김준하 선수 시합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초반에 선수들이 아직 그 시합에 다 들어오지 못한 아직 덜 몰입된 상태에서의 초반전 그 흐름이 지금 자꾸 반복되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통 선수들이 어느 세트부터 좀 집중이 잘 되나요? 터닝 포인트는 3분의 1 지점입니다. 네. 7세트면 2점 전환대부터고요. 9선승일 경우에는 3점 4점에서부터 승부가 나오는데 절반이 넘어가면 거의 승부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고요. 7선승에서 3대 0이 돼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묶이면 곧바로 역전을 당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3점, 2점, 3점, 4점의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느 포인트가 또 뭐 소홀한 게 있겠습니까만 시합에서의 어떤 큰 흐름에서 보면 그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세트 스코어 1대1. 자, 브레이크 샷이 1번이 정확하게 맞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쳤기 때문에 네. 이 공이 들어갔고 다음 포지션도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 황문석 씨 10번 테이블 시합 들어가세요. 5분 내로 출전하시면 실격처리합니다. 자, 해당 지역에서 대회를 하기 때문에 대전 관계자들도 관심이 많고요. 네. 또 대전 출신 유승우 선수가 또 나인볼에서 또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 또 일단은 현재 또 3등 하나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네. 대전 관계자분들도 또 나와 계십니다. 배진실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현재 시합을 하기 때문에 네. 관심도가 높죠. 자, 3번에서 4번을 어떻게 들어올까요? 밀어서 8번 라인으로 벗어서 넘어가야 되는데요. 슬로우 샷으로 잘했는데요. 네. 좋습니다. 지금 보듯이 그렇게 많이 긴장돼 보이질 않잖아요. 그죠? 네. 예. 김진아 선수의 표정과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아 선수도 그 자기 역량에 비해서 굉장히 잘했는데 배진실 선수도 보니까 첫 4강에 방송 촬영을 좀 해보는 것 같은데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선수라는 큰 산을 또 한 번 넘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굉장히 붙었겠죠? 박은지 선수가 그 대회가 끝나고 너무너무 많이 억울해 있었습니다. 네. 6대2가 엎어졌기 때문에 네. 박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자, 이번에 괜찮은데요? 포켓 경기에서 지금처럼 레일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왜 저런 경우가 나오냐면 저런 경우를 극복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 전에 벽을 의지를 합니다. 포지션을 할 때 허공에 뛰어놓는 건 왠지 불안하고 네. 벽을 향해서 가면은 뭔가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편함이 힘 조절을 거기에 맞추게 됩니다. 감각적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원바운드 튀어나오는 그 감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가진 않아야죠. 네. 캐롬을 할 때는 큐볼이 붙는 게 또 거슬리거든요. 포켓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붙게 되면 불편합니다. 여러 네. 가지로 불편한데 포지션의 편함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감수하게 되는데 저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선수들이. 네. 자, 7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진지 선수. 자, 이 포인트는 따게 되면 배진실 선수가 런아웃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차유람 선수에게 또 압박감도 줄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 포인트를 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 코너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조심스럽게 자세를 한번 잡은 다음에 다시 몸을 살짝 틀어서도 고정을 시키는데요. 네, 침착하게 2세트, 3세트까지 가져갑니다. 2대1로 배진실 선수가 앞서게 됩니다. 8번 포지션 한번 미스한 게 배진선 선수가 런아웃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4강에 네. 올라온 거겠고 또 박은지 선수를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차이람 선수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 보이는 게 예전에는 그 트라이앵글을 놓고 세팅을 했는데 그렇죠. 예, 저 이제 그 렉 페이퍼가 나오면서 저기에 공을 올려놓습니다. 네. 그럼 공이 9개가 딱 전체가 잘 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사용하죠. 런아웃을 했던 게 아니고 이게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포켓으로 들어간 바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템볼일 경우에는 가능치 않는데 나인볼이라서 지금 배진실 선수가 런아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9번까지 처리하는 모습.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세트. 차유람 선수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데요. 걱정되죠? 네. 지금 한순간에 실수를 이제 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도 할 것 같고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배진실 선수의 어떤 승부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한 개 들어간 다음에 7번이 들어가고 다음 1번 포지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꾸 지금 왼쪽으로 공이 맞게 되는데 네. 브레이크 샷이, 그런 경우는 거의 그 브레이크를 할 때 동작이 왼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이 이제 출발하는 라인을 보고 위치를 보면서 브레이크 샷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1번이 가려져 있는데요. 자, 푸시를 하지 않고 디펜스를 하기 위한 그런 동작을 하는 거죠. 자, 일단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점프샷이나 빈 쿠션을 쳐서 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점프샷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멀리 있는 1번. 큐를 바꿔 들었어요. 네, 점프샷으로 치죠. 네. 네. 아, 정확하게 들어가는데요.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고요. 자, 2번도 2번이 네, 이동을 했는데요. 사이드 포켓으로 지금 왔는데 다음 공과 연결이 어떻게 될까요? 자, 3번과 5번, 6번이 지금 전부 한 곳에 지금 몰려 네. 있는데 저 부분을 지금 흐트러뜨리면서 저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 네. 일단은 자, 일단은 괜찮습니다. 네. 네, 좋죠. 어느 공 하나가 맞고 지금 빠져나오는 게 하나만 건드려도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3번 포지션이 잘 나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잘 밀어놨죠. 자, 코너 쪽으로 네, 4번까지. 강하게 끌어놓지 않고 때려치기로 해서 포지션을 만들어 가고요. 자, 4세트 차유람 선수가 또 끝낼 수 있는 기회인데요. 김가영 선수하고 두 선수를 보게 되면 많은 또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가영 선수는 어떤 그 흐름에 자기 페이스를 올려서 잘 타고 잘 이용해가는 선수이고 네. 차이람 선수는 하나하나에 저렇게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기본이 그렇게 돼 있는 선수라서 네. 어떻게 달리 스타일 바꿀 수 없는 때로는 저걸로 손해를 보고요. 네. 때로는 저걸로 이익을 보고 김가영 선수 마찬가지로 때로는 그 부분 때문에 실패를 하고 또 네. 그 부분 때문에 또 득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 네. 각자가 자기가 갖는 어떤 그런 스타일 근데 이 부분이 지도자들이 설정을 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어찌됐든 저는 그 두 선수의 중간이 참 좋다고 보거든요. 때로는 차분함도 필요하고 네. 또 때로는 화이팅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스타일로 편중되는 부분은 또 하나를 잃는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만나면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볼거리가 있는 거죠. 네. 네, 4세트 차유람 선수가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2대2. 자, 다시 균형을 맞추는 차유람 선수인데요. 따라 붙으면서 다시 분위기를 또 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김가영 선수하고 그 차이람 선수가 중국 대회를 출전을 하게 되는데 네. 두 선수 또 지금 김준하 선수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국제 대회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이나 대만 선수들이 거의 넘어야 할 그 벽들인데 벽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우리 선수들이 숫자는 많지 않은데 네. 경쟁력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세계 선수권 대회 때 김가연 선수가 세계 챔피언에 오를 당시에 네. 4강에서 차유람 선수하고 만났거든요. 또 그래서 차유람 선수가 3위를 하고 네. 중국 선수들이 2위와 3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1, 3위, 중국이 2, 3위. 그래서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 오늘 뭐 한국 잔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얼마 되지 않는 그 한국 선수들의 그 집요함 경기력의 수준은 현재 여자 선수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중국과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펼칠 그럴 것으로 수밖에 예상이 없습니다. 되죠. 중국 자국에서 펼쳐지기 네. 때문에 그 중국 선수들은 예선 게임이라고 해서 스테이지 1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선수들이
보통 그 기차를 뭐 20시간 이상씩 타고 와서 시합을 네. 하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몇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땅이 워낙 넓은 지역이라서 네. 상해에 모여서 시합을 하는데 그 남자 선수들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선수는 우리 한국에서 유승우 선수가 스테이지 2로 출발을 하고 네. 여자 선수는 박은지, 현지원, 김가영, 차유람 선수가 스테이지 2로 현재 출발을 번선에 나가는 것이죠. 네. 이게 번선 게임 나가는 것보다 스테이지 1 바닥 게임이 훨씬 더 힘들거든요. 자, 이번에 뱅크샷 1번 네. 아주 예. 멀리 잘 성공을 시키네요. 결정력이 좋은 거죠. 네. 결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중국 2번에서 대회가- 네. 2번에서 컨비네이션으로 9번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차이나 오픈 대회가 또 아시안 게임 전에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네, 되겠네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네. 네. 이어지는 세계 선수권대회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9번을 넣었어요. 그렇죠. 컨비네이션 정확하게. 그래서 1번 넣고 바로 게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나인볼의 이제 특성입니다. 나인볼 득점 현상이죠. 네. 캐롬샷, 그다음에 컨비네이션, 키스샷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수들이 가장 하기 꺼려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았죠. 네. 자, 컨비네이션 또 적절히 잘 사용을 하면서 쉽게 5번째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2번 컨비네이션보다 1번을 잘 넣었어요. 굉장히 1번을 잘 넣었기 때문에 네. 위치가 잘 나왔었거든요. 자, 3대2 한 점을 앞서가는 차유람 선수인데요. 이렇게 근접돼 있는 경우에 네. 2번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빨라지는 속도에 대한 이 분리각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두께만 보고 치면 어렵습니다. 네. 부산의 김타운 원수 제가 이제 당구 이야기를 할 때 물리학, 그러니까 물체의 물리학과 인체의 역학의 결합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더군다나 중간에 도구라는 게 장비가 끼어 있는데 공과 공이 부딪히는 마찰, 그러니까 이 공 자체 하나로는 불완전 탄성체인데 네. 이게 부딪히면서 완전 탄성체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그런 마찰에서 생겨나는 탄성체를 어떻게 작용시킬 것인가, 어떻게 가지고 놀 것인가가 선수들이 몸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당구라고 보면 네.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더러는 이제 쉬운 마음으로 확인은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선수한테 어려움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자, 지금은 1번을 진짜 잘 넣었는데요. 네. 힘 조절이 조금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3번이 왔군요. 잘못하면 좀 이길 뻔했죠. 자, 잭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2번이었기 때문에 3번 바로 들어가죠. 네. 네, 좋습니다. 자, 4번 위치도 네. 괜찮겠죠? 벽 쪽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자, 왼쪽 하프 회전을 주고 가볍게 밀어서 또 올라오겠죠. 네. 더블 쿠션으로 각도를 사각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항상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것이 있는데 포지션을 할 때 대체적으로 큐볼을 가운데에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빗각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대각선각을 만들어 놓는 게 다음 공을 연결하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하게 끌어서 힘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각도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그 중요한 포지션 위치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샷도 아주 섬세하게 이루어진 샷인데 저기서 더 끌려 나가게 되면 7번 포지션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몇 바퀴만 필요한 그런 포지션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부드럽게 성공시키고요. 런아웃까지도 가능한 상황. 자, 아까 2번에서 런아웃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게 하면 이제 2회 연속 런아웃이 되는 것이죠. 네. 조금 잘못 처리됐습니다. 네. 좀 애매한 위치가 됐는데요. 그렇죠. 본인은 조금 끌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저 부분은 저 방법보다는 회전 없이 살짝 때려치는 타법으로 바로 다이렉트 원 쿠션으로 올라가게 치는 게 좋죠. 네. 자,
살짝 오른쪽을 네, 겨냥하면서 성공했습니다. 왼쪽 코너로 보냈습니다. 자, 차유람 선수가 컨비네이션 런아웃 그리고 이번에 런아웃으로 두 세트를 연속해서 가져갑니다. 텐볼 경기할 때하고 많이 다른데요. 네. 많이 회복을 한 것 같고요. 네. 자, 세트 스코어는 4대2. 이제 석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당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눈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세. 네. 예, 자세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를 포함한 얘기죠. 포괄적인 얘기인데 네. 자세가 그럼 예뻐야 되는 거냐, 멋있어야 되는 거냐, 네. 자세가 좋다는 건 도대체 뭐냐, 당구의 자세는 뭐냐 이렇게 들어가면 또 너무 복잡합니다. 네. 좀 쉽게 알려주세요. 당구 자세는 네. 이게 쉽게 이야기가 참 어려운데 네. 밸런스가 참 중요합니다. 축을 중심으로 하는 밸런스가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립, 그 다음에 브릿지, 그 다음에 시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관절을 사용한 자세를 쓸 것이냐, 근육을 사용한 자세를 쓸 것이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관절이 중요하느냐, 근육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런 거를 구분을 못하고 그냥 할 것 같거든요. 근육이 중요하죠. 네, 대체적으로 이제 개의치 않고 하다 보니까 네. 관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를 잡을 때도 네. 이 골반뼈를 이용하는 자세를 잡는다든지, 네. 그래서 다리를 펴온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으로 버티는, 그래서 자세를 고정시키는. 뱅크샷 좋은데 들어가고 마네요. 아깝습니다. 네. 저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윙 공간을 만드는 팔꿈치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밸런스 포인트하고 축을 이용한 밸런스 포인트, 그 다음에 네. 시선, 그 다음에 팔꿈치 각도가 참 중요하고 네. 슈팅 동작에서 팔꿈치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하체 밸런스인데요. 하체 밸런스를 발바닥이 땅에 닿는 면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어깨 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이게 기저면의 넓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바닥에 닿는 부분을 어떻게 안정감을 줄 것인가 중요하죠. 그냥 하는 게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네. 자세 하나를 놓고 설명을 하면 거의 10여 가지를 20여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타법 하나를 놓고 얘기를 하면 포켓볼에서 50여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선수가 준비를 해서 시합을 하나 나오는데 그냥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의 선수가 챔피언이 나오는데 10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전성기를 포켓볼에서 여자 선수들의 전성기를 볼 때 30세 전후로 봅니다. 네. 김가영 선수가 현재 우리 나이로는 31살이지만 네. 30세에 현재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그 김가영 선수의 기준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보면 현재 배진실 선수 우리 나이로 21살, 네. 김연아 선수 역시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들 앞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세계 챔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네. 거기에 갈 때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네. 지금 최근에는 포켓볼에 지도자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캐rom 쪽에도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도자를 만나서 어떤 스타일로 배울 것인가, 네. 어떤 기초학문에 근거해서 당구를 제대로 배울 것인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도자들도 지금 많은 준비를 해서 좋은 선수를 발굴하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포켓볼 여자 선수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돌아왔는데요. 네. 코너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지금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그렇다면 김가영 선수의 10년 전 모습은 어땠나요? 그게 김가영 선수가 네. 가장 단기간에 어린 나이에, 지금은 이제 그 네. 중국 선수들이 18세에도 세계 챔피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김가영 선수가 세계 챔피언을 가장 어린 나이에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메이저급 대회를 그 한 해에 계속 세계 대회를 2등만 2번 하다가 3년째 세계 챔피언을 할 때 그 해에 메이저급 대회를 3개를 싹쓸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기가 현재 지금 한 8년 정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가영 선수 참 대단하네요. 독보적인 존재죠. 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또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게 참 많던데 그렇다면 그냥 일반인 분들이 잘 치려면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이전 타임에 말씀드렸는데 네. 눈이 참 중요합니다. 공을 잘 보면 되고요. 네.
포켓에 대해서는 스트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큐를 곧바로 보내는 것이죠. 큐가 뒤틀림이 생기면 절대 되지 네. 않습니다. 이것은 캐럼 3쿠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두 공통 기술에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 종목의 공통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는 파생되는 각 종목별 테크닉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테크닉을 우선하게 되면은 기초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기초를 지키는 것은 바로 그 공통 기술에 집념해서 자기가 완성될 때. 근데 죄송하게도 이 완성도가 네. 기초 기술의 완성도가 1년에서 3년이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네요. 꾸준히 그러니까 해야겠네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네. 특히 이제 전문인이 될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어느 정도 기본 자세 잡고 네. 공을 보낼 수 있으면, 감각적으로 습득하면 네. 게임을 즐길 수는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 자세에 충실하게 그렇죠.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도 저렇게 지금 새싹들이 보이고 있죠. 네. 이제 갓 중학교에 들어온 이 김보근 선수, 아주 앞으로 유망한 선수죠. 네. 또 양혜연 선수, 아까 말씀드렸던 청각 장애자인데 개인의 그 불굴의 의지로 지금 이겨내고 있는 선수고요. 선배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차유람 선수가 7세트도 가져갔고요. 세트 스코어 5대2. 차유람 선수가 스크래치 파워로 했는데 네. 그것을 이어가는 배진지 선수가 6번에서 미스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바로 또 세트를 잃는, 이게 이런 경험들이 빨리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된 경험이 바로 자기의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자극을 만들어야 되죠. 네. 1번, 3번이 들어갔고요. 자, 대회장 전경이 나오는데 굉장히 메모드급의 이번 대회입니다. 네. 대한체육회장배의 당구대회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현재 9년째 하고 있는데 놓쳤습니다. 네, 돌아 나오네요. 지금 저런 경우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 본인은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팔꿈치가 먼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축 자체가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네. 순간 당황을 합니다. 저런 경우에. 어떻게 저렇게 쉬운 공을 놓칠 수 있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용납하느냐, 수용하느냐, 못하느냐가 또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또 좌우를 하죠. 자, 지금 석점을 뒤지고 있는 배진실 선수. 자, 밀어서 보낼까요? 많이 못 밀었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위치가 제가 이럴 때 많이 네. 안타까운데 상단 당점, 지금은 거의 11시 방향 당점을 줘서 밀어야 되는데 이 타격을 할 때 큐 끝에 타격 포인트가 낮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 이 슈팅 자체의 깊이를 더 길게 가지고 못 갔든지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나오는 건데 더 집중해야 됩니다. 네. 지금보다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해결이 까다롭겠죠? 자, 빈 쿠션으로 네. 자, 이곳을 재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전혀 맞히질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스크래치까지. 본인이 현재 기준했던 포인트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치면서 당점이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쿠션을 맞을 때, 바운드가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예상을 해야 되겠죠. 선수들은 스크래치가 날 때 가장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너무 뭐 본인의 실수이긴 하지만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죠. 네. 짊어질 짐이고요. 6개 있는 그 포켓에 항상 흰 공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흰 공을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네, 차유람 선수가 이번에도 좋은 기회를. 자, 맞았네요. 지금도 만만치 않죠. 네. 조금 전에 올라올 때 투바운드를 이용한 정면 공이 이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파워를 쓰는 공이 오는 경우는 네. 대부분 조금 지양해야 되죠. 자, 이렇게 밀어야 될 공이었습니다. 배진지 선수가 네. 4번에서 밀 때 저걸 못해서 지금 파워를 했는데, 자, 지금 보시죠. 백스윙 자체가 셔트로 일어납니다. 백스윙이 길어지면 그 백스윙 정점을 넘어서면 네. 큐가, 그러면은 이제 몸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흔들리게 되면 타점이 달라집니다. 정확도 떨어집니다. 네. 예, 감각 떨어집니다. 그래서 백스윙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선수들은 타석에서 그걸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네. 백스윙이 좀 간결해야 그렇죠. 하는군요. 8세트도 가져가는 차유람 선수 6대2. 이제 한 점만 더 따내면 결승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배진수 선수가 저는 2점 현재 2점에서 승부가 나질 않고 4점, 5점까지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 저 선수는 어떤 상황에 자기가 잘 치질 않습니다. 지금 표정도 굉장히 강력한데 상황이 잘 치질 않는데 오늘은 유난히 지금 잘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결정적인 또 기회를 내줬고요. 자, 여기서도 투 바운드가 더 많이 일어났어야죠. 그래서 원 쿠션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변칙적으로 좀 다르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차유람 선수가 4세트부터 8세트까지 5점을 연속해서 따내고 있습니다. 9번째 세트. 2대2라는 그 포인트가 어떤 그 동점 상황으로 괜찮은 것 같았지만 네. 사실상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죠. 그래서 끝난 다음에 선수들이 알게 돼 있는데 이제 기량이 올라가면 압니다. 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구나. 여기가 키볼이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게 보입니다. 그 네. 정도 보일 만큼 돼야 이제 선수가 기량이 올라갔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1번이 코너 바로 앞에 멈춰 있습니다. 전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아마 푸시아웃을 할 것 네. 같습니다. 잘 또 숨겨놔야겠는데요. 그렇죠. 전혀 보여주질 않죠. 그래서 저런 경우는 이제 상대가 점프샷을 해야죠. 네. 진핑 쿠셔너 가려고 하는데 다른 장애물이 이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를 유도를 하는 푸시아웃을 하는 것이죠. 네. 배진지 선수가 여의치 않으면 이제 어게인을 선언하는데 여기서는 거의 본인 시도를 하죠. 구멍 앞에 1번이 있기 때문에 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짧은 큐를 선택해서 네,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비에 제한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상대를 풀어서 샤프트만 가지고도 점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별도로 필요 없다 해서 제한을 한 게 이제 점프 큐가 1m 2cm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 큐보다 짧으면 되질 않죠. 네. 타임도 요청을 했고요. 아하. 자, 참 또 좋은 기회였는데 그렇죠. 네. 어떤 점이 실수였나요? 타켓을 보는 그 라인 자체가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지금 맞아 떨어지질 않습니다. 네. 조금 더 제가 항상 욕하는데 루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상태를 만날더라도 루틴이 돼 있다면 그 근거 아래서 하기 때문에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차유람 선수는 한 점이 남았기 때문에 배진슬 선수 한 번의 실수도 지금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데. 파울은 크죠. 네. 김진아 선수도 마지막에서 파울을 해서 김가현 선수에게 다 건네주고 말았는데 네. 중요하죠. 프리볼이 되면서 차유람 선수가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3쿠션 이경규 양차로 혹시 20번 테이블 시합 들어가겠습니다. 심판의 정동민 씨입니다. 거의 무난하게 끝날 네. 수 있는 그림입니다. 별 장애가 없습니다. 거쳐가는데 또 7번이 사이드 라인에 있기 때문에 또 쉽게 연결할 수 있고요. 네, 괜찮네요. 이게 이제 그 공 한 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연결하는 포지션이 중요하고 2구, 3구, 4구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로 떨어져야 됩니다. 네, 하나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9번까지도 한 라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량을 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차유람 선수의 팬들이 또 굉장히 많이 계신데 결승전 경기 기대하실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세트를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7대2. 차유람 선수가 생각보다 좀 쉽게 가져간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예상을 뭐 어떻게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예, 배지진